우리 다리는 태어나서부터 무겁거나 붓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동주입니다. 네, 저희가 초기에 사실은 치료를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하지정맥류는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실 손상이 되면 그게 원상 복구가 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악화돼서 이게 혈관이 하나가 망가졌을 때 이게 거기서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한 공간이 망가지게 되면 그 주변의 혈관들로 진행이 되게 돼요. 선천적으로 아니면 여러 환경적으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혈관의 이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인데 이때 한쪽 혈관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른 주변 혈관으로 진행을 더 많이 될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초기에는 치료를 하면 그냥 뭐 사실 끝나는 문제이지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요, 뭐 시술을 해도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 차례 시술을 해도 이제 우리가 완치라고 하죠, 완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이제 뭐 피부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안에 혈전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치료해도 그런 피부 궤양이나 피부 염증, 피부에 착색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예전의 피부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초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당연히 재발을 한다 그러면 재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치료를 하긴 해야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재발률만 보고 치료를 안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어요? 보통 그러면 재발률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릴 때 이 재발률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재발하는 확률은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보통 15%, 그러니까 센터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뭐 보통 5년 이내에 재발하는 확률이 센터마다 뭐 15%, 60%까지 보기도 하거든요. 시술한 혈관에서 재개통하는 그 재개통률이 아니라 다른 혈관에서 재발할 확률이 그만큼 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시술하는 병원에 따라 좀 다르죠.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센터마다 내가 잘해서 재발률이 적네 막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순히 근데 그 재발률만 가지고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망상정맥이라고 그래서 정말 허벅지 전반적으로 늘어난 이렇게 고밀처럼 늘어난 혈관들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안쪽에 있는 혈관을 치료를 해줘도 그렇게 진행돼 버리면 치료를 해줘도 그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은 다시 또 다 주사 시술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치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비용이랑 시술이잖아요. 근데 시술마다 장단점은 조금씩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치료 결과는 다 비슷하다. 그래서 레이저나 고주파나 우리 의료용 접착제, 뭐 클라리베인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과는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혹은 이런 뭐 생활 패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죠.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조금 저렴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좀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열을 가하는 이제 열로 우리가 혈관을 막는 폐쇄술이랑 열을 가하지 않는 폐쇄술이 있는데 뭐 그런 수술에 또 장단점이 있고 뭐 통증의 정도가 사실 열을 가하는 게 당연히 조금 더 높고 열을 가하지 않는 게 통증 정도가 좀 낮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장단점을 조금 구분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이 부분은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정맥 발거술이라고 하는 정맥 자체를 이렇게 긁어내는 시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사실은 여러 하지정맥류 수술 중에 건강보험이 되는 유일한 시술이긴 해요. 하지만 단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다. 정말 원하시는 분들만 하게 되는데 이 수술 자체는 조금 많이 출혈도 생길 수 있고 하고 나서 통증도 꽤 심하고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을 막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막는다고 하니까 정맥 혈관을 막는다고? 그러면 우리 다리에서 진짜 중요한 혈관인데 이거 막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리에 있는 정맥혈관은 실질적으로 없어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제일 인체 혈관으로 많이 쓰는 혈관 중에 하나가 그 다리 정맥혈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을 제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리고 고장이 났다 하면 그 혈관 자체가 연결된 다른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심하게는 안쪽에 정맥에 혈전까지 만들 수 있고 피부 궤양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 혈관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술 자체도 정말 쌍꺼풀 수술하는 게 한 20-30분 걸리잖아요. 저희도 이제 한쪽 다리 그렇게 시술하는데 그 정도 걸리거든요. 시술 시간도 굉장히 간단하고 상처 자체도 그냥 주사바늘, 우리가 큰 주사바늘 하나 맞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종합해보면요, 이 하지영맥류 시술은 초기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초음파상 정말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중요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초기에 시술을 해주는 게 향후에 진행하는 걸 좀 막아주게 되고 재발률도 사실 줄여주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시술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비용이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서 뭐 잘하는 병원이라고 하면 뭐 그런 병원들을 골라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하지영맥류 시술은 굉장히 간단한 시술입니다. 정말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병을 키워서 치료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초기에 해줘야지 병이 더 빨리 완치가 되고요. 우리 다리는 태어나서부터 무겁거나 붓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리가 뭔가 무겁고 불편하다는 거는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 이상이 있다고 하면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다리를 빨리 편하게 이제 고쳐주는 방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다라는 게 사실 마지막 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이 하지영맥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